안녕하세요. 손산 개미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자, 셀리버리하고 SV 인베스트먼트가 살펴볼 거예요. 항상 자주 찍어드렸었는데, 이렇게 이제 영상이 좀 한정이 있다 보니까, 그래도 잊지 않고 꼭 챙겨서, 중간중간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그 셀리버리하고 SV 인베스트먼트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,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해요.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매주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, 자, 다우산업이 0.71% 정도 밀렸죠. 나스닥, 기술 중심 나스닥이 어제 전거래일 날, 그러니까 하도 크게 밀려가지고, 자, 다시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모습이지만, 아직 완화해주려면 멀었죠. 그리고 S&P 500도, 자, 조금 밀렸습니다. 음, 크게 뭐 많이 밀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,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도 요새 좀 코스닥이 좀 밀리긴 하는데, 코스피가 그냥 무난하게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크게 추세가 우리나라 추세가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.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이렇게, 자,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랐죠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 초반에는 사실 미국 지수의 영향으로 전날 좀 많이 밀린, 특히 나스닥이 크게 밀려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이제 안 좋게 출발했지만 결국 종가에는 다 올려놓았습니다. 주봉에서도 이 주봉 차트인데요. 코스닥 5주선과 10주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상승 출발만 제대로 해주면 그래도 큰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. 이제 문제는 코스피인데, 시간별 투자자 동에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, 특히 연기금, 그리고 그 금융투자, 아주 양면도세가 기간의 양면도세가 굉장히 거세요. 그래서 금융투자가 하루는 살고 하루는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반복해서, 자, 코스피 시장은 조금 불안한 시장을 좀 장세를 펼치고 있죠. 코스피는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음, 코스닥은 거꾸로 이제 외인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죠. 그리고 이제 그 연기금도 코스닥은 되게 미워하지 않고 잘 사고 있는데, 자, 유일하게 이제 금융투자가 팔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대형주나 기술주의 중에 코스피보다는 지금 개별주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요새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핫한데, 그거에 비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자, 힘을 좀 크게 냈으면 좋겠는데, 아직 강력한 힘은 못 내고 있고요. 그래도 조금 좋은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. 셀리버리 역시 자리를 잘 지키고 추세 전환을 했는데, 이 상황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먼저 셀리버리를 보면, 이 셀리버리는 좋은 옷을 아주 달고 사는 유일한 이 계약서 중에서 참 좋은 이슈가 많이 있어요. 이게 이제 19일, 3월 19일 날인데,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대량 생산 중이라는, 이게 사실은 이 셀리버리가 이 개발 중 코로나19 치료제 이 ICP-NI가 이 얘기가 항상 오래됐죠.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의약품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, 이미 셀리버리가 1차 자 4,000명분의 생산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. 물론 뉴스나 기사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정말로 주식이 좋고 괜찮으면 절대 깨야 되지 않을 자리 깨지 않는 게 주식의 습성이에요.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주식이 좋은 걸 알고 이게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굳이 하락 추세까지 전환해 놓는 이렇게까지 되진 않죠. 그렇다고 또 주식이 마냥 올라가거나 계속 주구장창 상승하지만은 않아요. 항상 조정이라는 걸 거치고 자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음, 어제 이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한 주의 마감이죠. 그래서 이제 주봉의 차트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주봉의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, 물론 딱히 정답은 아니지만, 이 5주선이라는 선이 있죠. 그래서, 5주선, 10주선, 20주선이 있는데, 물론 이동평균선이 많은 걸 말해주진 않지만, 그래도 이동평균선은 중요한 기준의 척도가 돼요. 그래서 이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, 자, 이 중기 추세, 그러니까 크게 앞으로 가서 크게 하락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는 조정의 차원이 들어오게 되는데, 자, 이렇게가 돼요. 셀리버리는 추세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하지만 않고 조정이라는 걸 거치죠. 그때 바로 첫 번째 말해주는 지표가 5주선이에요.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. 이때도 8월 달에 잘 올라왔다가 우선 딱 깨는 순간 엄청나게 조정이 들어왔죠. 주봉이니까 이 봉 하나가 한 주예요. 한 주, 2주, 3주, 4주, 5주, 그러니까 엄청 길은 거죠. 자, 그럼 잘 올라오다가
자, 이때 이 2월 26일에 속한 마지막 주에 우선 이탈하면서 조정이 들어왔죠. 한 2주 동안. 예, 그렇죠. 그러면서 이 10주선을 잘 딛고 있는데, 자, 거꾸로 얘기하면 5주선을 하장 이탈했을 땐 조정이 들어오지만 거꾸로 5주선을 돌파하고 돌아 나갔을 때는 다 상승이 돼요. 이렇게. 자,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갈 건데 우리 조정했어 이제 이렇게가 되죠. 자, 근데 저번 주에 셀리버리가 정확하게 5주선 위에 올려놨습니다. 이 얘기는 자, 우리 3주간 잘 조용히 조정했으니 이제 그만 올라가주면 안 될까 하고서 일단 5선 위에 올려놓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. 또한 주식은 조정을 받을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주는 습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준다는 얘기는 이 주식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자 이익 냈어 이제 뭐 아니 우리가 별로 안 살 거야 팔든지 말든지 맘대로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를 누군가 안 지켜주니까 툭 깨게 되죠. 근데 누군가 잘 지켜주고 있어요. 자, 우리 아직도 이 주식의 이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리 지켜줄 거야 하면서 지켜주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준 거죠.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 5개월 선의 이 하락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.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5개월 선. 자, 5주선보다는 5개월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. 그래서 5개월 선을 최초에 이탈했을 때 이렇게 11월 달에 들어가면 이렇게 3개월 고생을 시켜요. 근데 이번 달에 쫙 5개월 선 찍고 돌아 나왔죠. 우리 5개월 선 안 깰 거야. 우리 깰 마음 없어.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하지만 일단은 안 깼고 주봉에서 추세는 돌려놓은 상태예요. 자, 저 상황 갖고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게 저번에 찍었던 셀리버리 영상인데 이날 제가 이 밑으로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죠. 그리고 21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1선도 돌파했습니다. 안착도 했고 그만큼 이 추세 전환이 잘 이루어진 거죠. 자, 이제 셀리버리의 이제 매물대를 확인해야 돼요. 자, 주식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주식의 저항선은 바로 깨지 않을 자리. 우리 2비트 못 깨, 안 깨 이렇게 되고 자, 이제 뚫어줄 자리가 남았죠.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밑에서 잘 사셨겠지만 누군가는 위에서 또 사신 분도 있을 테고 여기서 물리신 분도 있고 여기 공간에서 물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물대라는 게 존재해요. 그래서 주식이 이제 21선을 깨지 않는 한 자, 21선 근처에서 매수 또는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이렇게 21선 첫 번째 가격이 15만 7천 너무 가까우니까 5일 이동 평균선 5일선이 상승했다가 툭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. 이게 산처럼 이렇게 이 둥그스럽게 산처럼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 기술적으로 보면 변곡점의 자리가 돼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일까 꼭 맞고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는 거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. 이 가격이 바로 17만 2천 원대입니다. 7만 원대면은 상한가가 좀 안 되죠. 물론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 자리를 이제 천천히 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5일선 딛고 돌아나가는 자 이런 상황까지 자 있을 수 있습니다. 어쨌거나 추세 전환이라는 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셀리버리는 조금 괜찮은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. 상당히 여러모로 좋아 보이고요. 아무리 좋아 보여도 높게 사면 의미 없어요. 싸게 사야죠. 음, 일단 이 수급에 일단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요. 그냥 요새 개인들 매수가 좀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. 투신이 좀 들어왔네요. 자, 어쨌건 셀리버리가 5선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SB 인베스트먼트를 볼 건데요. 요새 창투사들이 이렇게 핫하죠? 창투사들이 지금 그 IPO 관련해서 뭐 마켓 관리, 뭐 쿠팡, 뭐 근간에는 그 업비트까지 자, 이렇게 뭐 두나무, 이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의 뭐 상장 소식, 예상 소식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뭐 대성창투라든가 자,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. 근데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파워가 좀 약하죠. 근데 사실 SV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그 이면 매도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죠. 자, 버피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상장 소식과 함께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것도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많이 움직였듯이 자,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이면 매도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움직였던 SV 인베스트먼트가 자,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. 이 주식은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저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찍은 지 꽤 오래됐는데, 자,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고, 이제서야 기간 조정을 좀 하는 듯한 분위기인데, 제가 이 친구 예전에 한번 그 영상 찍을 때, 최초의 5선 이탈할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, 이때 이 저가가 1,500원짜리가 이때 고가 이제 한 8,000원대?
6배 정도 좀 안 되게 올라온 거죠. 그러면서 되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주식은 항상 금방 셀리버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할 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. 즉 고점에 사셨으면 5주선을 이탈하면 어쨌거나 조정이 들어와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 이제 이때 5주선을 깨다 보니까 제가 이때 욕을 좀 먹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5주선을 깨면서 제가 이제 경계하시라고 그랬거든요. 자, 주식은 5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했는데 5선 깼다고 꼭 떨어지는 거냐? 그게 말이 되냐? 사실 모르죠, 저도. 근데 그 누가, 제가 여의치도 않았는데 게시판에 누가 올리는 바람에 이분 말이 맞는데요. 깨니까 무너졌는데 했다가 욕 먹었습니다. 자, 어쨌거나. 5주선을 이탈하면 이만큼 위험하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때 또 한 번 이탈했죠. 12월 달에. 자, 그러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근데 주식이 언제까지만 오르지도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. 조정이라는 걸 반드시 거치면 이제 올라가는데 자, 이 주식이 대량 거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. 모든 주식은 다 대량 거래를 기준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대량 거래라는 것, 즉 대량 거래라는 것 이꼬로 돈이에요. 거래 대금이죠. 대량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건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이 주식에서 돈이 나갔을 수도 있고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자, 언제 대량 거래가 시험됐냐면 2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강력한 대량 거래가 이때 몇 주 동안 들어왔죠. 자, 그러면서 주식이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죠. 1,500원대에서 이때 고점이 한 4,000원대? 뭐 이렇게 놀던 주식이 이제 4,000원대에서 8,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자,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다시 4,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. 근데 주봉에서 지금 4주째, 지금 한 달 정도 풀어가고 있죠. 이때 저가가 4,260원, 이때 저가가 4,200원, 즉 4,200원대를 안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. 야, 그래도 우리는 4,200원대 이 밑에서 못 놀지. 우리가 어떤 회사인데. 자,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주봉에서 5주선도 위험한데 이 친구는 12월 달에 5주선도 깬 가운데 5개월 선도 깼죠. 거기다 10개월 선도 깼죠.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아차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많이 무너지게 되면 20개월 선까지 밀리게 돼서 자, 3,800원대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. 근데 다행히 저번 주에 이제 돌아나가는 주봉에서 잘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돌아나가고 있는데 이 창투사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SV는 원래 신규 매수하거나 대응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좋은 위치가 있는데 일단 전저점이 4,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,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자,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거꾸로 최초의 5선 돌파했을 때 이런 파괴력이 나와요. 올라가죠? 자, 올라갑니다. 4주 동안 잘 주선 거치고 저번 주에 드디어 5선 10선을 돌파했죠. 자, 이래 놓으면 이제 5주선 밑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자,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월봉에서 5개월 선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. 따라서 일봉에서 보면 잘 상승하고 있다가 모든 주식은 자, 이렇게 60일선 잘 맞고 떨어져요. 60일선이 이제 수급계열선인데 수급일선인데 이 수급일선 잘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20일선 왔을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. 자, 이제 창투사 관련이 하나 핫하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하고 우리가 숨은 이슈는 모르죠.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자, 돌아 나간다는 이유가 그래서 21선 근처가 왔을 때 매수해주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잘 이제 매수를 해주면 한두 번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자, 월봉의 지켜줄 지켜줬고 주봉에서 4주간 조정을 거치고 자, 우리 이 자리 안 깰 거야 라는 확실하게 믿음을 줬죠. 자, 이렇게 손절하면 돼요.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꾸준히 모아놓으면 한번 튀면은 그래도 SV 인베스트먼트 꽤 끼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튀면 상한가도 가고 잘 가는 종목이니까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게 지금 상황은 아주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이상 셀리버리와 SV 인베스트먼트에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